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월 1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거래량 증가 중, 네, 감소할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증가합니다. 110 대책 영향인가요? 연초에 대출이 풀린 영향인가요? 하지만 올해는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자, 5대 은행장들이 5대 아이고야 5대 금융지주, 5대 은행장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대출 증가율을 1.5에서 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제목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지겠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값 또 떨어졌다고요? 자, 뭐 양극화 이야기하지만 다 버티지 못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 오를 때, 뭐 우리나라 오를 때 중국이 오르고, 뭐 캐나다가 오르고, 저 뉴질랜드 오르고, 호주 오르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져 왔지만 떨어지는 뉴스는 가뭄에 콩나듯이, 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어제 발표되었는데요. 대구가 낙폭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0.09에서 0.04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세종시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 한번 보면요. 부산은 1년 반 동안 하락 중이에요. 대구는 3개월 정도 빨간색을 구경했어요. 자, 부산 지역 한번 볼까요? 우리는 힘 응축하면 시계 간다 아이가. 과거에 기억나시나요? 2018년, 2019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억눌려 있던 그 무렵, 그 이후에 튀어올랐던 그 모습 상상 가시죠? 아마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구와 부산을 견주어 놓고 본다면 21년 6월 28일 100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구는 80 수준, 부산은 90 수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더 많이 계속 연속해서 빠졌다, 뭐 이런 느낌은 있지만 실상 대구가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대구는 마이너스 30, 부산은 마이너스 28, 이 정도의 느낌으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독 잘 나가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대전 세종시하고 늘 그 궤를 같이 했었는데 대전만 잘 나가고 있는 이 현상. 자, 대전은 올해 2만 가구 공급 예정이랍니다. 아파트만 18,000호 공급 예정이랍니다. 대전 인구 뭐 140만 대, 턱없이 많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쿠팡 링크, 알리 링크, 테무 링크, 같이 갑시다. 자, 매도 물량이 일주일에 1%씩 증가하는 현상, 일주일 전 같은 날과 비교해 보면요,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월세 물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증가하는 정도, 예, 미세하게 증가하는 정도. 하지만 시차를 두고 매물이 증가하고 나면 전세 매물은 정체되어 있다가 매매 매물이 정체되더라도 전세 매물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 이 현상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73건, 오늘도 7자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자, 1,500건대로 떨어졌던 거래량이 1,300건대로 떨어지고 저는 1,100건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바라봤었는데요. 다시금 1,500건대로 회복할 모양새입니다. 가계대출은 좋은다고 하죠. 정부는 각종 규제 대책을 계속, 금융 관련해서는 규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예, 뭐 재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풀어주지만, 새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주지만 금융은 좋은다.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일지 의문스럽습니다. 2달 전에 같은 날, 요때는 이틀치 거래량이 모여서 제끼고, 2달 전에 거래량과 견주어 봤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래량. 그렇다면 1월의 거래량은 1,550건, 네, 여기에 근접해 갈 것으로, 그렇게 다시 전망을 조금 수정합니다. 여기 1,200건대 줄어들 걸로 봤는데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두산 리버더 제레스, 비싼 아파트 중에서 거래가 건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1억 6천, 만촌 자이른의 9억 9천. 이건 남는 거 있나요? 이건 남는 장사 아닌 것 같죠, 별로. 아니, 얼마 보유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사기 좀 애매하죠. 남산 로데케 센트럴스카이 7억 2,900. 7억대로 자리 잡나 봅니다. 이런 지역들, 인기 있는 지역들 9억 10억, 이렇게 가고, 그 다음은 7억 가고, 이편의세상 범어 6억 가고, 이편의세상 두려운 신축이니까 이도 같이 6억 가고, 서구 내당동
층위가 딱딱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월배 3정 얘도 거의 6억대. 사람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네, 나타내는 하나의 잣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성이 편한 끝발 날리는데요. 끝자리가 쑥 올라갑니다. 5억 8천. 5억 8천. 굉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채팅창에 한 분이 그러면 바로 옆쪽에 있는 상인이 편하는 그러면 많이 떨어질까요? 아닐 거라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그 제한될 거라고. 이 큰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에 있는 학교가 이전에 가고 이쪽 끝으로 갖다 붙으니까 사실상 좀 손해긴 한데 근데 이런 우리는 하나야. 요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힐스테이트 직전에 더 퍼스트 5억 8천. 자, 나머지 근래에 있었던 신축들 가격 6억 넘기기 힘들죠. 6억의 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6억의 벽이. 대출이 쉽게 안 나오니까요. 빌리브 클라스에 5억 3천에 직거래가 보였었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29평형 5억 2천. 국평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한 6자. 남산 롯데캐슬은 7자, 6자. 또 그 인근에 있는 또 지역들도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직거래권 제외하고 고산역 화성파크 드림 얘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국평 가격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죠. 시시지역 생각보다 힘을 못 씁니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1단지 4억 천. 동대구 해모르캐스트 4억 천. 국평은 아니었고요. 월성동 코릉 할채 4억 500. 얘도 끝자리가 같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을 것이다. 다른 데 다 떨어지니까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 그나마 가격을 버티는 모습.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방드림시티 4억. 41평이 4억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9평이 4억인 줄 알고 와 얘도 많이 올랐네라고 이야기할 뻔했는데 평당 1,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좋은데 워낙 대단지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밑에 있는 이마트는 사라져 버렸죠. 여기 사람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자, 나머지 신천자이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진천 태양아너스 평당 1,000만 원 미치지 못하는 모습. 성당 내면 3억 6천. 대공역 내면 3억 5천.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같은 값이면 이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연식도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가끔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 워낙 요즘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자, 간만에 군위 아파트 구경합니다. 네, 군위의 신축도 3억 5천 하는데 대구 시내가 1회가 되겠나. 남산 그린타운 35%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 월배역 라운 프라이빗 25%. 나머지 3억대 가격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70건 거래 중에서 30건 정도가 3억 이상의 거래였습니다. 금리 롯데캐슬 때도 38%. 네. 평균적으로 30% 정도 그 느낌 맞는 것 같아요. 건당 거래 대금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건당 거래 대금은 21년에 머물러 있는데 거래량은 23년도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거래가 조금 늘어나니 안 늘어나니 이야기하지만 대구는 2,000건 아래의 지금 심각한 빙하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여기 한 110건 정도에 끝날 것 같거든요. 110건 정도에. 그래서 분위기가 막 혼재돼 있어요. 막 규제를 푸는 것 같으면서도 금융을 쪼고 거래량이 느는 것 같으면서도 예전의 활력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네, 여기서 거래량도 지금 살구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거래량도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다시 요렇게 다 반등을 해나갈 것이다. 북구 지역도 마찬가지. 수성구 지역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살 수 있는 빨리 사야 되는 기회인가 아니면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특히나 오래된 곳들은 이제
아파트 대량으로 갑자기 지어질지도 모릅니다. 1세대당 1아파트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갑자기 대량으로 지어지는 순간 누군가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르겠다. 분양권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살아나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전세 거래량. 오늘 요 숫자가 오늘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세 대란 때문에 집을 급하게 사야 되겠다. 역전세 때문에 돈 못 불러받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례가 많이 나와요. 어제도 게시글이 하나 있었는데 임대인이 준다. 그러면 댓글에는 꼭 그런 글이 달립니다. 이게 순리대로 해야 되지.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법적으로 하려 그러면 안 된다. 순리대로 해야 되지. 아니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돈 관계에서는 돈이 오고 제때 오고 가는 게 그것이 순리지. 아니면은 절차를 뭐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절차를 밟아놓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돈 앞에 뭐 인정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돈이 궁해지고 이런 거 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 쿠팡이랑 좀 같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